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요길 리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나는 죽을 권리가 있다 라는 책입니다. 나가오 카즈히로 씨가 썼습니다. 네, 요즘 제가 죽음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책을 좀 골라서 보고 있어요. 이 책은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죽잖아요. 100% 이건 정말 예외가 없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대부분 병원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나도 그래야 되나?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골라본 책입니다. 네, 나가오 카즈히로 씨는 일본의 의사죠. 예전에 이분이 쓴 책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라는 책이었죠. 일본에서 이분은 좀 의식이 있는 의사로 통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1984년에 도쿄 의과대학을 졸업했고요. 종합병원에서 11년 동안 근무한 다음에 지금은 나가오 클리닉 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환자를 돌보는 그런 의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재택의료라고 부르죠. 주로 노인이나 말기 암 환자가 치료 대상입니다. 저자가 세미나 같은 곳에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눈 내용을 책으로 옮겼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죽을 권리이고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안락사, 존엄사 이런 거죠. 자, 먼저 이 이야기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최근에 미국에서 안락사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었던 게 2015년입니다. 브리타니 메이나드라는 이름의 미국 여성이 뇌종양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때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매우 젊죠. 이 여성은 안락사를 결정합니다. 안락사가 허용되는 오리건주로 이사를 가요. 그리고 11월 1일에 안락사를 하겠다라고 유튜브를 통해서 밝힙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사가 처방한 약을 먹고 그날 사망하죠. 안락사 논란은 사실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당시에 다시 논란이 됐을까? 전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이 책에는 구체적인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 여성이 너무 젊다는 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타까웠던 거겠죠. 또 이 여성은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의 안락사를 공개했습니다. 요즘은 뭐 소셜미디어 시대니까요. 이 소식이 SNS를 타고 확산됐고 덩달아서 안락사 찬반 논란도 커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안락사 논란의 한가운데 있었던 이 여성이 생전에 했던 말 잠시 읽어볼게요. 암의 진행에 죽음을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긍심을 가지고 죽음을 선택하고 싶었다. 네, 자긍심이라는 단어가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말기 암이면 어차피 죽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음의 순간을 나 스스로 결정하겠다 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에 따라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겠다 라는 말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어차피 죽을 거라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에 둘러싸여서 늘 자던 침대에서 행복한 최후를 맞이하고 싶다. 네,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그러니까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망하고 싶다라는 거죠.
연명 치료를 하느라 몸에다가 호스를 치렁치렁 달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사망하는 게 아니라 의식이 또렷한 상태로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를 나눈 다음에 약을 먹고 내 침대에 누워서 죽음을 맞이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이런 죽음에 대한 평가는 정말 사람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법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죠. 한국이나 일본에선 안락사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안락사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의사가 환자에게 주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약을 주입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는 거죠. 환자는 이 약을 가지고 있다가 죽고자 하는 시간을 스스로 정해서 그 시간에 약을 먹고 사망하는 거죠. 둘 다 한국에선 그리고 일본에선 불법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선 첫 번째 방법은 불법이고요. 그러니까 의사가 주사를 놔서 환자를 사망하게 하는 거, 이건 살해 행위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다만 두 번째 방법은 그러니까 약물을 처방해 주는 거예요. 이건 미국에서도 허용을 해주는 주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여성이 이주했던 오리건주를 포함해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주가 있다는 거죠. 유럽의 경우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만큼 안락사는 논란의 대상이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존엄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좀 더 인간의 존엄을 고려하는 그런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 싶어요. 먼저 존엄사의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엄연히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순간에 예를 들어 인공호흡기나 영양 공급을 위해서 몸에 연결해 놓은 관을 제거하는 행위, 혹은 처음부터 그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일본 의료업계에서는 존엄사라고 부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의료 행위를 중단하는 거죠. 연명치료라는 게 있잖아요. 인공호흡기를 달고 또는 목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으로 음식을 투입하는 거죠. 이건 뭐 환자가 살아만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인 거죠. 이땐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가족이 임종을 지키려고 해도 작별 인사조차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건 너무 인간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존엄한 죽음을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 존엄한 죽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이 책의 저자는 생의 마지막 순간을 자연스럽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저자는 이걸 자연스럽게 말라가듯 죽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존엄사라는 거죠. 오히려 이 편이 고통스럽지 않다라고도 말합니다. 물론 고통이 있으면 진통제를 쓰게 되겠죠. 의료용 마약 같은 거 있잖아요. 저자의 설명대로라면은요, 말기암 환자의 경우에 의료용 마약을 사용하는 환자는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이 고통스러울 때 의료용 마약을 사용하는 환자 60% 정도라는 거죠. 반면에 나머지 40%는 마약을 사용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별다른 통증도 없이 평온하게 사망한다 라는 거죠. 이 책의 저자는 한 발 더 나갑니다. 임종을 왜 병원에서 해야 하는가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연명치료를 하지 않을 거면 자신의 집에서 사망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겠나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통증이 심하면 의사를 불러서 의료용 마약을 맞을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다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좀 꺼리게 되는 뭔가가 있지 않나요? 그 꺼리게 되는 무엇인가가 뭔지를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연명치료 방법 중에 위루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루술이요.
아마 이 그림 보면 다 아실 거예요. 입으로 식사를 못하니까 위장에다가 관을 넣어서 음식을 바로 주입하는 거죠.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의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나 했어요. 당신에게 위루가 필요해지면 위루를 만들겠느냐라는 설문조사를 의사를 상대로 해봤습니다. 그 결과 거의 100%의 응답자가, 그러니까 의사들이 자기는 싫다라고 답해서 화제가 됐다고 하죠. 하지만 그런 의사들도 절반가량은 내 부모님에게는 위루를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자, 이거 뭐지 싶지 않으십니까? 자기는 하기 싫은데 부모님한테는 해드리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잖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구차하게 살기 싫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의 경우는 차원이 달라지죠. 좀 더 살아계시도록 하고 싶은 거죠. 내 부모님이니까 그런 게 아닐까. 가족이니까요. 또 사랑하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 문화가 있는 일본에서는 자신은 연명치료를 원치 않으면서 가족은 연명치료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다. 네, 의사든 그냥 평범한 사람이든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못다한 효도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게 효도라고 보는 거죠.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연명치료는 안 하고 싶고요. 그런데 부모님의 연명치료를 해야 할까? 아마 하려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정작 부모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안 물어보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기회가 되면 아니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요, 부모님께 직접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물어본다고 화내진 않으시겠죠? 제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실려갈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제 자식들이 이 연명치료를 하겠냐는 의사의 물음에 하겠다라고 대답하지 않도록 미리부터 의향서를 써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2018년 2월 달부터 연명의료 결정제도라는 게 시행이 됐더라고요. 조건이 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읽어보고 이 의향서를 미리 작성해 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